들려주는 이야기. 지금까지 아나스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던 블라지미르는 아나스타시아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나스타시아, 당신이 얘기한 검은 머리와 밝은 머리 청년, 소녀 아나스타에 대한 얘기 모두 이거 다 실제로 존재했던 거야? 아니면 당신의 상상 속에만 있었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 스스로 선택해, 블라지미르. 아니, 내가 어떻게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당신의 상상 속에서 있었던 일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블라지미르, 말해봐. 나의 이야기 속에 당신한테 새로운 뭔가 정보가 있었어? 당연하지, 있어. 정보는 물론이고 형상도, 그것도 대단한. 그렇담 정보가 있다는 거지? 있지. 그걸 분석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해. 내게 질문도 있어.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다면 따라서 그의 원천도 있겠지? 물론이지. 원천은 당연히 있지. 정보는 형상은 정보인 것이고, 누군가가 당신 속의 정보를 씻어내려 한다면 그는 형상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증명을 하려고 할 거야. 형상이 실존할 수 없다고 당신이 동의하는 순간 당신은 형상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사람에 의해 어떤 한 형상이 지워졌다면 이 경우 정보는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지? 형상으로부터. 특정한 인물이 형상을 지었는데 왜 형상에서 나와? 블라지미르, 가정해봐. 당신한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도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어. 새 정보의 원천이 누구지? 어린애지, 당연히. 형상은 물질 몸을 가진 어린애가 아니거든. 형상은 비물질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차이라면 오직 첫째의 경우에는 물질인 몸이 있고 둘째의 경우에는 없다는 것뿐이네. 그럴 수도 있지만 꼭은 아닐 수도. 몸이 있다는 게 좀 더 익숙하고 더 믿음이 가는 걸. 당신한테 보이는 몸은 완전한 증거를 자기 안에 갖고 있지 않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 정말 그래. 그럴 수 있어. 형법에는 사기죄라는 조항이 있는데 몸을 가진 범인이 살인을 목적으로 누군가를 사기칠 때를 말하는 거야.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아나스타시아. 정보가 나타났고 또 그것이 형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 모두가 두말할 것 없이 존재하는 것이고 얻은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이것을 토론하는 데만 몰두하면 우리는 시간만을 허비할 뿐이고 얻은 정보를 빼앗기는 꼴만 돼. 제대로 잘 이해했어, 블라지미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상을 생각해낼 수 있고 그것이 존재하기 시작한다면 참된 정보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삽질해야 하지? 아주 조금만. 형상은 정말로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어. 그렇지만 사람들이 마음과 가슴으로 모든 형상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아니야. 그렇군. 물론 다는 아니야. 암튼 고마워, 아나스타시아. 당신의 형상 이야기는 재미있어. 형상에 대해 더 이야기해줘.
당신이 보기에 형상이란 게 뭐지? 사람 스스로가 다름 아닌 물화된 형상인 것이야. 나아가 물화된 형상으로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 형상들을 짓고 물화할 수가 있어. 바로 이것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초월할 수 없는 사람의 우주적 힘이 있는 것이야. 어떤 누군가가 조물주께서 주신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스스로 봉쇄하는 것이 되고 다른 형상들의 영향하에 놓여서 그들의 생각을 무효하게 돼. 자신을,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가문을, 나라를, 온 우주를 없애버리는 일까지도. 인공의 과기 세상을 지은 것도 사람이야.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반사람이 사람에게 주입한 형상이 있고 그 에너지의 도움으로 사람이 지은 것이지. 인공의 세상은 하루살이야. 가장 완벽하다는 기계도 건물도 기타 인공 세상의 어떤 것도 매 순간마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불과 몇 년 후 먼지가 되거나 더 나쁘게는 사람한테 해로운 폐기물이 되고 말아. 인공 세상에 사는 사람 스스로 또한 하루살이가 돼. 매 순간 허물어지는 재생 능력을 상실한 수많은 물체를 바라보며 사람은 영원한 삶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스스로 영원하다는 형상을 짓고 물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우리한테 보이는 자연스러운 세상은 그 존속 기간이 수십억 년 훨씬 이상이야. 그것은 먼저 비물질의 형상으로 존재하였었거든. 지구의 나이를 규명한 학자들이 계산해낸 것은 지구의 탄생일이 아닌 물화된 날짜일 뿐이었어. 그것은 삶의 한 단계일 뿐이야. 자연 세상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으로 영원할 수 있어. 영원을 지은 조물주께서도 스스로 그러하셔.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이며 다시 알파인 것이야. 많은 사람이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 조물주의 탄생 전 수많은 비상한 그의 에너지가 생겨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지? 언젠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 조물주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무에 대해 한 말씀을 기억해봐. 무에서 다시 훌륭한 너의 탄생이 발생할 거야. 열의와 마음 그리고 너의 꿈을 거기에 반영하면서 내 아들아, 너는 무한이야. 영원한 너란다. 너에겐 짓는 꿈들이 있어. 그런데 무에서 무언가가 발생한다면 무도 탄생에 참여한다는 뜻이야. 무를 포함한 것들로부터 낳으시고 조물주께서는 순환의 고리를 매듭지었어. 사람에게 영혼의 형상을 부여하셨어. 자신 내부에 있는 형상의 에너지를 알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으면 사람은 죽지 않고 달콤한 잠에 들 수 있어. 잠에서 깨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형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잠자기 전에 지은 대로. 형상학을 이해하면 조물주께서 지은 삼라만상을 이해하고 훌륭한 새 세상들을 지을 수도 있어. 형상학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완벽한 자연의 세상을 섣불리 다루게 되고 조악하고 부자연스러운 인공의 세상을 짓게 되어 있어. 아나스타시아, 그런데 형상들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어. 그중 어떤 것이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어떤 게 살이를 목적으로 오보를 전하는 것인지 어떻게 가릴 수 있지? 블라지미르 스스로 자신의 형상으로 정보가 어떤 것이든 그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형상이 있다는 뜻이야?
물론이지. 블라지미르, 사람마다 자신의 형상이 있어. 그것들은 서로 크게 달라.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태초의 형상을 보존했다면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말해봐, 블라지미르. 태초라니 각각의 사람한테 태초의 형상이 있거나 있었다는 거야? 그것이 어땠는데? 신성하였지. 우리의 부모 조물주께서는 질풍의 영감 속에서 사람을 그렇게 지었어. 우리의 태초의 형상은 그럼 뭐 하느님이었어? 하느님의 아들이었어. 지금도 아들이고. 사람의 태초의 형상은 어디로 숨은 거야? 주정뱅이, 마약 중독자들의 형상은 밖에서 볼 수 있어. 창녀의 형상은 길가에 있고, 텔레비전에는 온갖 형상들이 일그러져 있어. 사람의 태초의 형상을 어디서 볼 수 있지? 자기 안에서. 당신 스스로 그것을 상상해봐. 그 형상에 다가가봐. 당신을 맞아 기쁘게 달려올 거야. 기쁜 여정일 거야. 점차 가까워지다가 어느 때고 만날 거야. 둘이 하나가 될 거야. 당신은 자신의 태초의 형상을 보존해. 그것을 배반하지 마라. 다른 것이 좋도록. 어떻게 상상하라는 거야?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정보가 사방에 차고 넘쳐. 사람은 영원한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험용 토끼라고도 해. 내 아는 사람이 책을 읽었는데 사람을 지은 것은 외계의 어떤 존재이며 이들이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대. 현명하지 못하고 싶으면 블라지미르, 그걸 믿어. 노예를 믿으면 자기 안에 노예를 낳는 거야. 당신의 의지와 달리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생기를 잃고 실제로 자신의 에너지를 주게 될 거야. 당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존재해. 탄생의 순간 바로 그때부터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의미를 줄이려고 애들을 쓰고 있어. 블라지미르, 당신은 알아야 해. 그 뒤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어.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가. 그는 실상 사람의 대면 높지 않아. 높을 수도 없어. 그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높은 자를 낮추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맞아, 아나스타시아. 당신 그 말은 정확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서 사람을 소개하는 책이나 영화는 한 편도 본 기억이 없어. 가장 힘센 자로 나오는 것은 항상 외계인이고 사람이 그렇다면 지구 바깥에 어떤 힘과 관계가 있지. 사람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세뇌를 받고 있음을 이제는 알겠어. 우연이 아님은 물론이야. 누군가에겐 간절히 필요한 거야. 사람이 정말로 미약하고 뭔가 신비한 알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다는 걸 그렇게 힘들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아나스타시아, 사람을 하느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주의 가장 강력한 존재로 보는 사람은 당신 하나야. 그것은 또한 사람의 형상에 대한 당신의 해석에 다른 수많은 형상이 대항할 것이란 뜻이기도 해. 저들한테는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은 수법이 있어. 저들은 이미 오래전에 힘없는 사람의 형상들을 많이 지어놓았어. 사람을 비하하는 가르침도 다양하고 많아. 세상의 언론, 극작가, 영화 감독들이 저들 편에서 일해. 그 수는 많아. 아주. 당신은 혼자인가 본데, 아나스타시아. 그럼에도 당신이 기대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당신이 기대하는 게 뭐지? 뭐냐고, 아나스타시아. 나의 태초의 형상, 그리고 블라지미르 당신의 태초의 형상을 기대해.
벌써 가원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태초의 형상들, 미래에 자신의 진짜 형상을 맞으러 가는 사람들을 기대해. 아나스타시아, 당신 존재라는 건 아예 없다고 저들은 얘기해. 나에 대해선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 당신의 형상에서 나오는 정보를 사람들한테서 저들이 지우려고 노리는 걸 이젠 알겠어. 저들의 행위가 일부 결과는 있어. 독자들 중에, 심지어는 가원을 짓고 있는 독자들 중에도 아나스타시아 이름을 언급하지 맙시다. 책에 대해 얘기하지 맙시다. 가원을 가원으로 부르지 맙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정기관에 이런 이름들이 좋지 않다고 세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 혜택을 준다고 해. 블라지미르, 당신이라면 그런 제안을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아나스타시아, 이런 말들이 누군가를 신경질적으로 만든다면 그 말을 발설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었어. 그래야 일이 신속히 진행될 테니까. 이제는 이해했어. 겉으로 보기에 일이 진행되겠지만 사람한테 필요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갈 것이라고. 아나스타시아, 가원, 러시아의 소리내는 잣나무란 낱말이 발음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그 낱말들 뒤에 강력한 형상들과 정보가 생겨나기 때문이야. 이젠 난 알아. 그것을 사람들한테서 빼앗으려는 거야. 내가 옳게 이해하는 거야. 물론이야, 블라지미르. 각각의 낱말 뒤에는 실제로 형상과 정보가 있어. 딱 하나의 낱말 뒤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담겨 있어서 100권의 책에 그것을 담기 어렵고 이 한 단어를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한테서 다른 형상들을 떠올리게 하는 낱말도 있잖아. 전쟁이란 단어 같은 것. 이 단어로 해방전쟁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침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단어를 발음하면 사람들의 상상에는 바로 수많은 전투의 장면, 싸우는 나라, 무기와 기타의 것들이 떠올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림일지라도 비슷한 것도 많아. 그래도 낱말은 하나인 것이야. 가원, 이 낱말 뒤에도 여러 다양한 형상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가원, 이 낱말은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인데 그 뒤에는 사람을 신성한 주거 환경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상들이 서 있지. 스스로 판단해봐, 블라지미르. 이 단어의 첫 세 글자는 가문이야. 가문이란 대를 이어 태어나는 사람들이고 그 첫 번째는 하느님한테서 나왔지. 오늘날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 위대한 사슬의 정점에 서게 되는 거야. 자기의 가문을 이런 혹은 저런 주거 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가 알아서 할 바야. 돌구멍에 처하게 할지 아니면 자기 가원의 훌륭한 공간에 처하게 할지 또는 가문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지 자기의 가문을 신성한 조물로 먹일지 아니면 영혼의 에너지가 없는 음식을 먹일지는 그가 결정할 바야. 여기서 음식이 왜 나오지, 아나스타시아? 내 가문의 선조들이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라면? 선조 모두의 입자들이 당신 안에 살아. 블라지미르, 그들로부터 몸과 당신의 영이 나온 거야. 그렇지, 그들한테서. 하지만 다시 태어난 사람들 모두 각자에게 자기의 가문 모두의 운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래, 책임이 있어, 블라지미르. 동시에 자신의 운명과 자기 가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야. 동의해. 권한도 주어지는 것이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문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
그들의 조상들도 아마 생각 안 했을걸. 그렇다면 최초의 시원, 하느님한테서 나오는 가문이 와해됐다는 의미야? 와해되고 지금은 없는 거야? 가원, 잘 생각해봐 블라지미르. 가원은 두 낱말이야. 두 낱말이 결합된 한 말이야. 그것이 일단 발성되는 순간 사람은 온전히 인식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무의식 차원에서 자신의 열의를 소리내어 말한 거야. 나는 나의 온 가문을 모아 이곳에 처하게 할 거야. 라고. 아나스타시아 홍보팀.